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페이퍼 미팅을 진행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 Deep Learning Approach in Automated Detection of Schizophrenia Using Scalogram Images of EEG Signals입니다. 이 논문은 Physical Engineering Sciences in Medicine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트 팩터는 7.099, 그리고 Engineering Biomedical에서 Q1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 즉 정신분열증은 환각이나 불규칙한 감정, 망상, 지각이나 언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장기 뇌질환입니다. 이 SZ는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다른 심리적 장애와 혼동될 수 있는 증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문가에 따라 오진을 할 확률이 있으므로 진단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EEG, MRI, CT 등과 같은 신경영상기법으로 자동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으며, 비용 문제 등의 단점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EEG를 사용하는 것이 더 선호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다른 연령대의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을 포함해서 개발한 모델의 성능을 확인을 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모델임을 제안을 했고, 이 SZ 질환 진단을 위해서 CNN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는 스케일로그램 이미지가 이 분야에서 이제 처음으로 스키조프레니아 관련 연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세 개로 요약을 하자면 EEG 신호에서 얻은 스케일로그램 이미지로 정신분열증을 감지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 접근법이 제시되었으며, 다른 연구에 비해 높은 성능을 도출했고 정신분열증 진단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해석 가능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에는 두 개의 데이터셋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데이터셋 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 A는 Mental Health Research Center에서 수집된 데이터고, 45명의 SZ 환자 어린이와 39명의 건강한 어린이 60초 EEG 기록으로 구성이 됩니다. EEG 데이터는 16개 채널에서 수집이 되었고, 샘플링 주파수는 128Hz였습니다. 측정된 뇌파 데이터는 모두 눈을 감고 측정한 데이터였습니다. 데이터셋 B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정신의학 및 신경과 연구소에서 수집된 14명의 이 스키조프레니아 환자와 14명의 건강한 대조군이고, 평균 연령은 각각 27.3세 및 28.3세였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12분에서 15분 사이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측정된 뇌파 데이터고, 19개 채널에서 측정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CNN 모델 구조를 가지는 VGG16 구조를 이용을 해서 스케일로그램 이미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이 VGG16 CNN 아키텍처는 16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CNN 모델입니다. 이전에 다른 딥러닝 아키텍처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딥한 러닝 아키텍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에는 최대 224바이, 224바이 3의 이미지가 공급이 되며, 각 이미지는 3바이 3 필터 크기의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각 블록은 입력값이 2번 다운샘플링 되는 최대 풀링 계층으로 종료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얻은 속성값은 이 분류 프로세스를 위해 FCN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이미지 분류에서 높은 분류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도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스케일로그램 이미지를 분류했습니다. Continuous Wavelet Transform은 웨이블렛 기능을 사용을 해서 스케일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도록 해서 이 신호를 2D로 변환하는 시간 주파수 분석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변 신호의 변화 특성을 매핑하는 데 유용하며, 또한 신호가 일정한지 또는 가변적인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시간 주파수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뇌파 신호 데이터의 서로 다른 시점의 주파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뇌파 신호를 5초 세그먼트로 나누고, 모든 채널의 각 세그먼트를 결합해서 얻은 벡터를 스케일로그램으로 변환했습니다. 모럴 웨이블렛은 이 스케일로그램 이미지를 생성하는 동안 주요 웨이블렛으로 사용을 했으며, 이 그림이 이제 샘플 스케일로그램 이미지입니다. 연구에서 제안한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은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전처리나 특징 추출과 같은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본 연구의 순서도이며, CNN 네트워크에서 훈련을 할 이제 각 입력 데이터에는 세분화와 스케일로그램 단계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리절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키조프레니아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을 서로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는 두 개의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 A에서는
각 채널을 5초 길이의 세그먼트로 나누고 각 채널에 해당하는 세그먼트를 결합을 해서 각각 1240 길이의 1차원 벡터를 얻었습니다. 이 벡터의 길이는 5초 곱하기 샘플링 주파수인 128 곱하기 채널인 16으로 계산이 됩니다. 획득된 벡터는 CWT 방법과 모럴 웨이블렛을 사용해서 224 x 224인 스케일로그램 이미지로 변환이 되며 위에서 언급한 세분화 프로세스 결과로 1800의 스케일로그램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데이터셋 A에 대한 샘플 스케일로그램 이미지는 이 밑에 그림과 같습니다. 획득한 스케일로그램 이미지는 80%는 트레이닝 데이터, 20%는 테스트 데이터로 나눴습니다. VG16 네트워크는 입력 데이터로 주어진 이미지 크기는 112 by 112, 그리고 러닝 웨이트과 배치 사이즈는 다음과 같고,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사용을 했습니다. 모델 훈련이 끝난 후 78번째 에폭에서 평균 98%의 정확도를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은 28명의 성인 에이지 기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데이터는 12분에서 15분 범위 기간 동안 뇌파를 측정했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수행을 할 때 가장 짧은 레코드 길이를 고려했으며 각 채널에서의 데이터는 5초 세그먼트로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스키조프레니아 환자에 대해 148개의 세그먼트를 얻었고 건강한 대조군에 대해서는 173개의 세그먼트를 얻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데이터셋 B에서 얻은 샘플 스케일로그램 이미지고 VGC16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앞서 데이터셋 A를 사용했을 때와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총 4,494개의 스케일로그램 이미지를 얻었고 모델을 훈련시킨 후 25번째 에폭에서 99.5%의 정확도를 도출했습니다. 두 데이터셋 모두 이 데이터셋으로 수행된 다른 이전 연구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도출했습니다. 이 피겨 5는 F4 훈련 시간에 따른 데이터셋 A와 B의 정확도와 에러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네트워크를 얼마나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되는 특정 값은 없으나 최상의 성능값을 얻는 것은 이 연구를 기반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센시티비티와 리컬 측정은 이상적인 분류 과정에서 기대되며 이 두 가지 측정 값의 결과 F1 점수는 높은 값을 나타냅니다. 제한된 방법으로 얻은 평가 매트릭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1이 데이터셋 A에 대한 결과고 테이블 2가 데이터셋 B에 대한 결과입니다. 피겨 6는 컴퓨터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데이터셋 A, 그리고 이 오른쪽이 데이터셋 B에 대한 매트릭스이며 분류의 정확도 비율이 0.97보다 높고 그다음에 잘못된 평가 비율은 두 데이터셋 모두 0.03보다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OEG 신호에는 시간적 관계만 있지만 본 연구에서 얻은 스케일로그램 이미지는 더 많은 기능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로이지 신호보다 CNN 네트워크에서 더 나은 분류를 보여주며 이는 CNN 모델은 공간 기능을 사용하여 픽셀 간 공간 관계가 있는 개체를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CNN 모델이 스케일로그램 이미지에서 더 많은 특징을 추출하여 네트워크가 더 높은 성능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CWT는 신호를 따라 다른 스케일과 이동을 사용을 해서 시간 주파수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CWT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윈도우를 사용을 해서 타임 시리즈의 고주파 및 저주파 정보를 잘 분석을 하며 이 스케일로그램은 CWT 결과 신호의 2D 표현이라서 이 이미지에는 신호의 고주파 및 저주파 특성에 대한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고 환자에 대한 이미지인지 정상 대조군에 대한 이미지인지 직접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음, 이 피겨 3과 피겨 4 그림을 통해서 시간과 빈도에 따라 이제 변화가 있음을 알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CNN 모델의 출력 이미지의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두 그룹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했습니다. 이 피겨 7을 보면 두 그룹에 명백한 차이가 있지만 이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이미지는 이제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스케일로그램 이미지에 매우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 액티베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이미지에 지정된 특징은
필터 활성화를 최대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성이 되어 실제 스킬로그램 이미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두 그룹 간의 차이를 확인을 하기 위해 이 그래드캠 방법과 셀리엔시 맵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드캠은 이미지에서 특정 클래스의 중요한 부분이 컬러맵 형태로 표현이 되며 중요한 공간적 특징은 빨간색과 가까운 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피겨 8이 다른 서브젝에서 가져온 그 세그먼트에 속하는 스케일로그램 이미지에서 얻은 그래드캠 이미지입니다. 스키조프레니아 환자가 요 밑에 쪽인데요. 이 스키조프레니아 환자는 이 상부에서 중앙으로 확장되는 고밀도가 보이는 반면에 이 위쪽에 정상 대조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색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셀리엔시 맵은 픽셀의 밝기가 픽셀의 두드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이미지고 이 밝기는 돌출성에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이 시야의 모든 위치에서 눈에 띄는 영역을 찾고 투영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 대상 선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피겨 9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위쪽이 건강한 대조군, 밑에가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환자 결과인데 이 건강한 대조군과 스키조프레니아 환자의 이 셀리엔시 맵은 확실한 차이로 구별이 되며 환자의 맵을 보면 더 강렬한 히트맵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스킬로그램 이미지의 주파수 구성 요소에는 이 스키조프레니아 환자와 정상 대조군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공간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테이블 3와 이 테이블 4는 모두 이제 관련 분야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들의 방법과 정확도가 요약된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이제 본 연구가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도 이제 더 높은 정확도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스키조프레니아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캐드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서로 다른 연령층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을 통해 다른 연구와 다르게 좀 더 신뢰성 있는 연구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이지 데이터의 주파수 성분 분석이 뇌 변형의 일종인 이 스키조프레니아를 검출하는 좋은 방법임을 보여주었고 세 가지 CNN 네트워크 시각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스키조프레니아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을 분류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법으로 얻은 이미지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입력 스킬로그램 영상이 시간 주파수 수준에서 중요한 공간적 특징을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화 방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16개의 딥한 레이어를 사용을 했는데 좀 더 쉘로우한 모델의 이 스킬로그램 이미지를 인풋으로 사용을 해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이미지다 보니까 모델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좀 더 확실하게 인풋 데이터와 비교를 할 수 있어서 실제 임상에서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할 때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풋으로 이 로우 데이터를 넣어 진단을 하는 게 불필요한 특징 추출 등의 작업이 없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구를 보니 이 스키조프레니아의 경우 진짜로 이 정상 대조군과 주파수적인 차이가 보이면 이렇게 주파수 성분 분석을 통해서 이미지로 인풋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이 이미지 분류는 뇌파보다 정확도도 높고 이 해석 방법도 다양하여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었던 것은 이제 본 연구에서는 특징 추출과 같은 작업을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진단이 되는 이 캐드 시스템이라고 본 연구를 소개를 했는데 순서들을 보면 이 CWT와 스케일로그램을 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뇌파 데이터를 아무런 전처리 없이 바로 인풋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이 다른 작업 없이 간단하게 자동 진단이 된다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